안녕하세요. 코당호 김편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 보이시죠? 예, 매킨토시입니다. 매킨토시에서 활약 중인 MCD 12000이라는 SACDP에 대해서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킨토시 하면은 1949년에 프랭크 매킨토시가 설립된 이후에 약 75년? 그 정도 역사를 자랑하는 입시전적인 미국의 하이파이 오디오 메이커죠. 워낙 이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라인업도 정말 역사적으로 정말 많고, 그 중에서 이제 앰프가 많이 유명한데 뭐 솔리드 스테이트 방식도 있고 진공관 앰프도 뭐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스 기기도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이렇게 진공관 앰프도 만들고 그리고 솔리드 앰프도 만들고 이런 거는 진짜 매킨토시 아니면 감히 생각지도 못하고. 네. 왜냐면 처음 1949년 그 당시는 이제 튜브의 시대였잖아요. 그렇죠. 그러갖고 열심히 이제 프리파워 이제 진공관 앰프를 만들다가 트랜지스터 열풍이 불면서 얘네가 트랜지스터로 확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그 MC275라는 걸 네. 다시 부활을 시키면서 그렇죠. 이제 혼용을 해갖고. 네. 그래갖고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한 제품의 하이브리드 구성을 취할 수 있는 제작사도 사실 맞아요. 매킨토시가 거의 유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오랜 역사만큼 매킨토시의 어떤 그 기기들의 이게 역사나 그 설계, 라인업 뭐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면은 이게 오디오의 역사와 다름없는 그런 거를 좀 살펴볼 수 있는 브랜드입니다. 부가 설명을 드리면은 KT88 잘 아시잖아요. 네. 그 빈간의 이제 어떤 대표격인데 이게 상용화된 첫 모델이 MC275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킨토시가 그거 딱 될 것 같으니까 네. 빨리 채택을 해갖고 그 당시에는 첨단 증폭 소재였잖아요. 소자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를 재빨리 이제 채택을 한 게 지금 그 잘 아시는 MC275였던 거죠. 그 소스 기기의 역사도 정말 재빠르게 쫓아갔던 것 같아요. 1982년 뭐 그때쯤 이제 CD 규격 발표가 되고, 그 이후에 1985년대경 이제 매킨토시가 MCD 7000 이걸 출시하면서 또 CD 플레이어의 역사를 계속 이제 선도해서 계속 이끌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이후에 CD 플레이어도 이번에 오랜만에 막 이렇게 좀 매킨토시 CD 뭐가 나왔었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정말 그것도 모델이 많습니다. 많죠. 예.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일반 레드북 CD 이후에 이제 SACD가 또 개발됐었고, 2005년 1985년도에 이제 CD 플레이어 첫 번째 출시하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2005년에 또 SACDP를 출시를 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한참 지나서 2022년, 그러니까 지금 한 4년 전이죠. 4년 전에 이 MCD 12000이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즘 갈수록 이제 그 2024년인가 그 데논 마란츠가 이제 그 SLCD 픽업 메커니즘의 외부 판매를 또 중단을 했어요. 맞아요. 그만큼 이제 요즘 이제 SLCD의 입지가 갈수록 좀 줄어드는데, 예. 이렇게 물량을 많이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매킨토시니까 그 AS 문제 같은 거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녹음하면서 코라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피지컬 디스크가 주는 진득한 호소력, 이거는 정말 요즘 스트리밍 음원은 따라갈 수 없다는 거를 이 MCD 12000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진짜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네트워크 스트리밍 이쪽 분야를 많이 이제 따라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저도 그 CD 플레이어, CD를 포기하지 않고 CD도 계속 꾸준히 저 사서 듣거든요. 그런 이유가 또 있습니다. 랜 전송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또 폐해도 있고, 그래서 피지컬 포맷도 겸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항상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권해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다 DLC는 이제 한 대씩은 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달리 생각을 하면은 얘는 정말 입력단자가 상당히 풍부한 DAC예요. 맞아요. 그렇죠? 예. 뭐 USB B 단자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DAC에 오히려 SLCD와 CD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소스기가 결합된 제품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과연 MCD 12000이 어떤 설계와 어떤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품 자체 디자인을 보면은 매킨토시 많이 써보신 분들 보면은 인티앰프 디자인하고 거의 유사하게 진짜 높이도 꽤 높고, 이 손잡이도 인티앰프와 같이 놓으면 딱 어울리는, 그렇죠. 깔맞춤이 되는 그런 디자인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푸른 레벨 메터도 인티앰프나 뭐 프리앰프에 있는 거와 똑같이 이렇게 마련이 돼 있고요. 손잡이도 똑같이 있습니다. 네. 이 손잡이가 있는 것과 없는 거가 정말 시각적으로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셰시 보면은 뭐 상하판 이게 솔리드 스틸
예, 그런 소재로 돼 있고, 아까 김편님하고 이제 조작하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트레이 소재는 알루미늄으로 깎아서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값싼 제품 보면 이제 플라스틱이고 흔들흔들 거리잖아요. 그쵸. 너무 이제 좀 가벼워 보이고. 그렇죠. 더군다나 이 SLCD 플레이어는 기본적으로 회전이 빠르잖아요. 모터 회전이. 그러니까 네. 그만큼 진동 관리를 잘해야 되고 그래서 픽업 메커니즘의 서스펜션 같은 거 많이 보강을 하는데 네. 얘는 그 트레이서부터 일단 신뢰를 주는 알루미늄으로 되게 튼튼한 그래서 네. 유격이 거의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이제 완성도가 높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뒤편으로 가서 좀 살펴보면 이런 SLCD 플레이어 치고는 단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입출력 단자가. 일단은 입력 단자가 상당히 많아서 이거 그냥 단독 DAC로 사용해도 될 만한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USB B 타입 입력이 있고 네. 광 입력이 있고 동축 입력이 있고 AS EBU 입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독특하게 MCT 입력이라고 또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맥킨토시 이제 앰프들 저기 프리앰프랑 해갖고 같이 연결하는 일종의 맞아요. 링크 개념이고요. 그리고 또 특이하게 광하고 동축, 디지털 출력도 있어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좀 더 자기가 아끼는 DAC가 있으면은 그렇게 또 연결해서 쓰시라는 어떤 그 옵션을 마련을 한 거죠. 네, 맥킨토시는 이렇게 인터페이스 면에서 굉장히 풍부하게 단자를 마련해놔서 개인이 자기의 기호에 맞게 시스템에 맞게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내부에 마련되어 있는 DAC는 32비트 384kHz까지 입력 처리가 그렇죠. 가능하고 DSD 같은 경우 DSD 512까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날로그 출력 같은 경우는 이 기기의 어떤 정체성을 그렇죠. 설명해주는 그런 인터페이스인데 XLR 출력 2조, RCA 출력 2조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뒤에 보면은 이제 정말 다른 제품에서는 없는 그런 인터페이스인데 네.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진공관 내알이 보이실 거예요. 아, 그렇죠.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CD와 SSD를 읽어드린 다음에 컨버팅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아날로그 출력, 아날로그 버퍼를 솔리드 트랜지스터를 거칠 것이냐 아니면 예. 진공관을 거칠 것이냐 선택을 해갖고 각 솔리드 진공관 출력에 XLR, RCA 단자를 하나씩 아, 네. 한 채널에 이제 그렇게 마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입맛 따라서 선택을 하시는. 그러니까 가장 하이라이트이고 시그니처이고 이 정체성. 예. 코나님 잘 지적을 하셨는데 이 MCD 12000의 가장 큰 첫 번째 정체성은 출력을 선택을 할 수가 있다. 아, 그러면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조금 더 설계를 알아보도록 하죠. 여기 보면은 전체적인 이 제품의 어떤 설계는 모든 맥킨토시가 그렇지만 이 상판을 보면 그 설계 전체적인 다이어그램이 그려져 있어요. 김편님이 아까 되게 유심히 계속 살펴보셨는데 뭐 거의 모든 제품에 이게 다 들어가 있죠. 그려져 예. 있죠. 개인적으로는 이 과연 이 DAC 컨버팅 후에 어떤 방식으로 솔리드로 가고 어떤 방식으로 이제 튜브로 가는지 그게 궁금했는데 그렇죠. 완전 적나라하게 예. 자기가 어떤 DAC 칩을 썼는지도 다 표기가 돼 있어요. 아, 맞아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각 그 버퍼가 밸런스 구성이라는 것도 요 다이어그램을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DAC 부분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DAC는 이게 2022년도에 출시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레퍼런스급이죠. ES9038 프로 그렇죠. 그 DAC 칩셋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채널당 하나씩 각각 나눠서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DAC 구조에 대해서 이제 설계 구조에 대해서 쿼드 밸런스드 설계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좀 말이 어렵잖아요. 쿼드 밸런스드. 아, 예. 근데 이게 이제 8채널 칩이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거를 보통 하나 써갖고선 4채널씩 묶어서 좌우 채널을 맡기는데 얘는 예. 채널당 하나씩 놓으니까 그렇죠. 한 채널에 총 8개 채널이 할당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밸런스 구성을 해야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눠야 되니까 예. 각 신호가 그 플러스 신호에 4개, 예. 마이너스 신호에 4개다. 그래서 쿼드 밸런스를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멀티로 구성을 하면은 다이내믹 레인지가 넓어지고요. 그렇죠. 출력 임피던스도 떨어지고 SMP도 좋아지고. 보통 이제 1타 3P가 이렇게 멀티 채널로 구성을 하면은 네. 그런 이득이 있으니까 얘도 과감하게 8채널 칩은 나눠서 써도 되는데 네. 과감하게 하나씩 집어 놓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이제 DA 컨버팅 변조 과정을 거치는 데까지는 동일하죠. 동일한데 그 이후에 이제 아날로그 출력단 쪽으로 가면은 이제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두 가지 다른 길이 나와요. 그렇죠. 예. 한쪽 길은 솔리드 스테이트. 그리고 또 다른 한쪽은
튜브, 네. 예, 진공관. 그러니까 이 하나의 기기를 통해서 아날로그 출력이 2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일단은 솔리드 스테이트 이쪽을 보면은 이쪽은 이제 밸런스드 OP앰프라고 이제 출력단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OP앰프 회로 자체를 얘네가 일일이 부품을 나눠서 예. 디스크리트로 풀어서 밸런스로 설계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튜브도 마찬가지인데 밸런스로 버퍼단 설계를 하면은 그 과정에 끼어드는 각종 노이즈를 없앨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가 되니까. 네. 그래서 SMB를 높이기 위해서 이 밸런스 설계를 했고, 더군다나 보통 통상적으로 RCA 언밸런스 버퍼단보다 출력이 한 2배 정도로 높잖아요. 그래갖고 그렇죠. 실제로 얘 스펙을 보면은 RCA가 2V, 예. 그리고 XLR 밸런스 출력이 4V로 예. 정확히 2배 값이 나오는 게 밸런스 설계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 진공관 출력이 가능하죠. 여기 앞에 보시면 이 디자인에 있어서 좀 신의 한 수 같습니다. 앞에서 보면 진공관이 보여요. 네. 예. 진공관이 이제 12AX7과 AT7 그게 양쪽에 이제 2개씩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채널당. 예. 아까 이제 이렇게 좀 가까이서 보니까 예. 안쪽에 있는 게 12AX7이고요. 아, 바깥에 나와 있는 게 AT7이에요. 예. 그러니까 회로도로 보면은 아까 이제 컨버팅을 끝낸 아날로그 신호가 먼저 AX7에 들어갔다가 이제 전압 증폭이 이제 왕창 된 다음에 뒤에 AT7으로 해갖고 보니까 이게 조금 이제 에미터 팔로우로 해갖고 아, 네. 임피던스를 확 떨어뜨리는 회로예요. 그러니까 네. 얘가 보통 진공관 출력을 하면 보통 트랜스를 쓰는데 그렇죠. 얘 없이도 하기 위해서 에미터 팔로우 구성을 해갖고 12AT7을 뒤에 붙인 거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출력 트랜스 없이도 이 낮은 출력 임피던스를 얻게 됐다. 그래갖고 스펙상에서는 두 개 다 솔리드로 나올 때나 튜브로 나올 때나 출력 임피던스가 600ohm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출력 트랜스 없이도 이렇게 낮은 출력 임피던스를 얻었던 것은 12AT7을 에미터 팔로우 구성으로 12AX7에 붙인 결과되고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MCD 12000에 대해서 뭐 설계나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일반적인 CDP에서는 보기 힘든 독특한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맥킨토시에서는 이제 하이브리드 드라이브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솔리드 스테이트 출력을 할 거냐, 진공관 출력을 할 거냐 골라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프리앰프에서 만약에 이제 XLR 입력을 2개를 받으면 아니면 뭐 RCA가 2조를 받아도 되고요. 다 같이 연결을 해놓고 프리앰프에서 입력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여기 위에 다이어그램에도 나와 있는데 동시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꽂아놓고서 프리앰프에서 선택만 하시면은 내가 오늘은 아니면은 장르가 이러니까 난 진공을 써야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맥킨토시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그런 발상인 것 같습니다. CD 플레이어를 하나 샀는데 2개가 왔어요. 뭐 거의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좀 이따 퍼포먼스 평가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소리 가는 길도 아, 예. 청감상도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테스트에 사용한 기기들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앰프는 아큐페이즈의 E5000을 사용했고요. 스피커는 라포트 테크놀로지스의 아트리아 이렇게 사용해서 단촐한 구성이죠. 이렇게 사용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번 테스트는 솔리드 스테이트 출력과 진공관 출력을 좀 비교를 해가면서 그 녹음을 했어요. 그 두 곡에 대해서 각각 출력을 달리해서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직접 들어보시면서 각각 출력단에 따라서 어떻게 소리가 다른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뭐 두 곡에 대해서 비교해서 이렇게 들어보셨는데 어느 정도 유튜브에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듣기에는 굉장히 차이 많이 나요. 이전에 저희가 솔리드 스테이트 설계의 프리앰프와 그다음에 진공관 프리앰프 두 개를 좀 비교해서 맥킨토시 제품 한번 비교해 본 적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굉장히 많은 차이를 불러일으켰었는데 이번에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아르네 돔네로스의 곡 김표님이 갖고 있는 저 SACD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뭐랄까요? 그러니까 솔리드 스테이트는 굉장히 정교하고 홀로그래픽 그런 음장 표현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 음상 이런 것도 타이트하게 잡히는 그런 특성이고 진공관 쪽으로 넘어가면은 진공관은 좀 더 소리가 유연하고 리퀴드하다고 그러죠. 굉장히 유기적으로 막 엮여 있는 악기들이 그리고 잔향들이 좀 더 풍부하게 표현되는 그렇죠.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예상한 것보다 차이가 더 심하게 나서 좀 놀랐어요. 그렇죠. 이 첫 곡이 올마이트 갓에서 이제 오르간 소리가 들리잖아요. 예. 처음에 이제 솔리드로 들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 튜브로 딱 바꾸고 나서 예. 이게 이렇게 많이 들리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그 부분만 약간 음량을 높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차이가 좀 많이 났고요. 역시 이 진공관을 쓰니까 잔향감 네. 이거는 진짜 거의 압도적이다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솔리드와 튜브 비교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더 감동적이었던 게 요즘 스트리밍 음원은 따라갈 수 없는 이 피지컬 포맷만이 갖는 어떤 음의 묵직함.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음이 싱싱하게 살아있다. 아, 예. 무대 앞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스트리밍 음원 때는 뭔가 좀 안개가 거친 듯 뿌했는데 이거는 사실 LP를 들을 때도 약간 같은 느낌인데 아, 네. SACD를 들으니까 이 앞이 딱 투명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 네. 소리가 개운하고 싱싱하고 산뜻하고 뭐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 게 역시 이 SACD 플레이어만의 효능감은 대단하다.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SACD를 종종 구입을 좀 합니다. 중요한 정말 이렇게 좋아하는 것들은 SACD로 나온 경우에 SACD를 많이 재생해서 좀 듣고는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이겁니다. 정경화 선생님의 연주인데 이게 도쿄 산토리 홀에서 녹음한 버전인데 그러니까 라이브 녹음이에요. 라이브 녹음이고 이것도 당연히 SACD인데 일본에서만 출시가 됐었는데 이건 이제 독주잖아요. 이게 많이 들어봤어요. 저는 SACD로도 많이 들었고 LP로도 좀 많이 들었었는데 확실히 저는 솔리드 스테이트 쪽에서도 좋기는 했었어요. 굉장히 정교하고 아주 세밀하면서 홀통 같은 것도 잘 살고 근데 저는 하나만 꼽으라면은 어떤 걸 선택해서 듣겠냐 그러면은 전 주저없이 진공관 출력으로 들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이런 녹음들은 이제 팝이나 막 락이나 이런 쪽은 솔리드 스테이트가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이런 류의 클래식 녹음들 정말 어쿠스틱 악기로 녹음한 실연을 그냥 거기서 마이크로 담은 이런 녹음들에서는 진공관 출력으로 했을 때 훨씬 더 이렇게 촘촘하고 유기적이면서 그리고 좀 더 따뜻한 느낌도 가미가 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음색적인 부분에서 오히려 더 이제 살아있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두 번째 곡에서 진공관 출력을 선택을 했을 때 아까 상대적으로 솔리드 때는 현소리만 들렸는데 예. 진공관으로 바꾸니까 그 바이올린 바디의 어떤 통울림 소리까지 네. 보통 이제 목향이 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좀 더 디테일한 무슨 뉘앙스 같은 게 잘 전해져 갖고 예. 야 이건 누가 봐도 이건 튜브를 선택할 것 같은데. 네. 근데 저희가 또 다른 장르의 곡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락이나 뭐 이제 요즘 유행하는 팝 같은 거 들으면은 오히려 예리하게 칼각으로 딱딱 브레이크가 걸리는 솔리드 쪽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곡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이 옵션을 마련해 준 것만도 요 SACD 플레이어의 가장 큰 장점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설명할 게 있는데 여기 조그만 이게 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 이게 발입니다. 발. 대부분의 제품들에는 이런 발이 달려 있죠. 근데 이게 화옥에서 만든 건데요. 맥킨토시 발을 그대로 교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실제 이거 테스트를 해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이런 아이솔레이션 핏이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많은 메이커에서 이런 걸 만들어내는데 정말 저는 타옥에 대해서 무한한 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특히 맥킨토시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 크기나 사이즈가 꼭 맞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액세서리로 활용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직 출시는 안 됐어요. 이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조만간 들어오면 저희가 한번 테스트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때 저희가 이 수입사 본사 시청실 갖고 이 타옥 렉 비교를 한번 이제 비공식적으로 해봤잖아요. 렉도 해봤죠. 예, 그때 그 차이는 정말 대단했고 이 발 역시 엄청난 그 효능감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 제품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매킨토시의 MCD 12000 SACD 플레이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